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제10차 부산총회를 알리기 위한 세 번째 특별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총회 준비를 이끌어온 목회자들은 WCC 총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소통할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오순절, 성공회, 그리고 세계 기독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정교회, 여기에 일부 영역에서는 가톨릭까지 세계 140개국 349개 교단이 참여하며 세계 기독교의 유엔 총회라 불리는 WCC 총회가 오는 30일이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WCC 총회 개최는 130여 년 한국교회 역사의 기념비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WCC 제10차 부산 총회를 치르며 한국교회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총회를 2주 앞두고 가진 특별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짧은 선교 역사의 한국교회가 장구한 세월을 지켜온 세계교회의 지혜를 배우고 세계를 향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혁신적인 부흥성장을 이뤄낸 한국교회만의 영성과 전통을 세계교회에 전할 수 있으며 2,800여 명의 해외 참가자들을 통해서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홍보할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규모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한 규모죠. 말 그대로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많은 세계교회 분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전 세계 교회 다양한 그 전통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또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한국준비위 김삼환 대표대회장은 WCC 총회는 한국교회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하도록 이끌 것이라며 WCC 총회 이후 분열을 거듭해온 한국교회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세계 교합에 우리의 성숙한 이 세계 교회와 같이 참여하려면 우리가 좀 고칠 것도 고치고 보완할 것도 보완하고. WCC 중앙위원으로 이번 총회 주제인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선정 과정에 참여한 박종화 준비대회장은 역대 다른 총회 주제와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주최국인 한국교회와 개최 대륙인 아시아교회의 제안이 적극 반영됐으며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가 동시에 담기기는 처음으로 특히 한반도의 분단이 극복될 수 있도록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더 뜻깊은 주제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이 아직 분단 국가라는 제발 이번 총회를 통해서 분단이 극복되고 통일된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를 붙여서 이 총회 주제를 택했습니다. 한편 C채널 방송은 이번 특별 좌담회를 오는 21일 오후 3시, 22일 오전 7시 30분, 24일 10시 30분, 25일 오후 11시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보다 앞선 28일과 29일 양일에는 청소년 여성, 장애우 원주민 사전대회도 열려 현장을 찾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오는 30일 개막하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등 한국교회 관계자들은 지난 14일과 15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조그련 측과의 회의에서 조그련의 부산총회 불참 의사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교계 인사는 조그련 측이 현재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를 돕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러시아를 경유하고 있는 평화열차의 북한 경유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열차 관계자는 열차가 오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 혹은 단둥을 향해 출발해야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남북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2억 인구가 절대 빈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새천년 개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시민사회도 캠페인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9월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전 세계에서 빈곤을 퇴치할 것을 다짐한 새천년 개발 목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퇴치 등 8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지구촌 빈곤 퇴치 시민 네트워크가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민 네트워크의 송진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계속되는 빈곤 퇴치 캠페인 속에서도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며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남은 2년 동안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내에 MDG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이어지는 포스트 MDG의 활동에서도 같이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가는 일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콩고에서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정치 난민으로 한국에 와 현재 광주대학교 교수가 된 욤비 토나 교수는 특별 강연을 통해 빈곤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욤비 교수는 한국이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금세 잊어버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가 된 것 같다며 난민이나 이주민 노동자 등 극빈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집마다 가면 쓰레기통, 음식 쓰레기 엄청 많아요. 옆에 사람들, 외국인들 배고파, 가난해요. 어떻게? 시민 네트워크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슬로건도 공개했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이라는 새 슬로건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와 온라인에서 투표를 진행해 선정됐습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빈곤 퇴치 시민 네트워크에는 한국 YMCA, 한국 월드비전, 기독교 사회책임 등 기독교를 포함한 2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 지구행동 등 국제단체와 연대해 사진전, 공연, 온라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지구촌 빈곤 퇴치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2013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하루 1달러 이하로 사는 절대 빈곤층이 1990년에 47%에서 22%로 감소돼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12억 명이 절대 빈곤층에 속해 있으며 기아, 여성, 환경,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등으로 인한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 서울대회가 성시화의 물결, 서울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지난 16일 명성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김인중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가 당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본질을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며 이번 성시화대회를 통해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의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교회가 건물을 세우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명예총재 김사만 목사는 성시화운동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많은 도움과 기도를 부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는 평화의 물결 한반도를 덮게 하소서, 성시화의 물결 서울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지난 1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으며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정기국회에서 종교인의 소득을 종전 계획대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종교계와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나온 정책이라며 예정대로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교단에서 종교인 납세에 대한 반대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전반적 여론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 방안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소득 목회자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며 상대적 불이익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에 열린 각 교단 총회에서는 예장 합신과 고신, 백석 등의 교단이 종교인 납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서울 남연회 임준택 감독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기감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지난 16일 감리교본부에서 6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현직 감독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서울 남연회 임준택 감독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투표에서는 임준택 감독과 이정환 감독이 출석위원 34명에게서 동수의 표를 받았으며 연급과 연장자 순위에 따라 임 감독이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준택 신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원칙과 법에 따라 기도하며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달 23일에 예정돼 있던 입법의회는 감독협의회가 제안한 대로 다음 달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임시 개최하기로 결정됐고 장소는 정동제일교회와 은평교회, 강릉중앙교회 등 3곳으로 압축됐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회 통제가 강화된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3 북한 종교 자유백서에 따르면 비밀 종교활동 참가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1.3%만이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조사에서 2.2%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치로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측 당국이 사회 통제를 강화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2%였으며 이는 지난해 8.4%의 수치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재호 연구위원은 북측 지도부에게 종교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독과 같은 요소라며 이 때문에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종교 활동이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선교한국이 다음 달 16일 지역교회 선교팀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역교회의 청년대학부 선교팀장 또는 선교동원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선교팀 목표 세우기, 동역자 세우기, 단기 선교 계획 세우기 등의 내용이 다뤄집니다. 국제 고급 의료 NGO 한나선교회가 오는 26일 수지 펠로우십 커뮤니티 센터에서 세계 각국 원주민촌에 복음과 치료의 손길을 전하는 의료선 한나호의 후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국내 항구에 정박한 한나호를 수리하고 의약품, 의료 부자재 등을 채워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이 오는 28일 종로 중앙성결교회에서 목회자 및 기독교 단체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목회자 병영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종교인 과세 연구 결과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신대학교가 이번 달부터 12월 초까지 오산 캠퍼스 중앙도서관 일부를 지역사회 개방에 콘서트와 사진전,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지역에 따라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가을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아침 공기는 꽤나 춥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5도, 서울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단풍이 한창이니까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